대량 데이터 번역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디벨 API 활용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벨에서 한국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 진행을 함께 하게 될 디벨 시니어 솔루션 컨설턴트 주현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디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벨은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이 조금 넘는 사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도쿄 오피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저희 입으로 디벨이 이런 회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로고를 가져왔습니다. 포브스 인정 어쩌저쩌고, 네, 이런 말 한참 유행했었죠. 실제 저희들이 포브스에서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업 100군데에서 네, 한 군데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3년째입니다. 네, 또한 저희들은 유럽 시장에서 AI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세계의 100대 슈퍼컴퓨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디벨 서버가 나옵니다. 네, 저희들이 직접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GPU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디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써보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AI라는 것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 범용 AI, LLM,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AI들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업무에 특화된 AI들이 굉장히 사실은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다. 지난 8월에 랭킹을 보면 저희가 트래픽으로 세계에서 2위를 찍은 적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GD넷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을 통틀어서 디벨이 세 번째 트래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AI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딱 세 가지 프로덕트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AI 번역기라는 것이 있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문법을 체크를 해주거나 아니면 톤 매너를 바꿔주는 AI 장문 도움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것은 실시간으로 음성 번역을 해주는 AI 통역 비서 디벨 보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왼쪽에 있는 AI 번역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장문 도우미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API로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텐데요. API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보다 남들이 API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예인데요. 게임 회사죠. 게임이라고 하면은 네, 한 번에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유저들이 같은 서버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외국어인 경우에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번역가 분들이 하신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겠죠. 네, 100만 명이 채팅방에서 하는 것들을 사람이 번역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대량 번역을 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업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처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AI를 통해서 법무적인 검토, 그러니까 계약서 중에서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여기는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걸 온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어로 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유저들이 봤을 때 이 계약서가 애당초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네, 영어로 된 계약서라도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능으로 API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알기 쉬운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EC입니다. 네. 이 알자라는 기업은 체코에 말하자면 쿠팡 같은 기업이에요. 이런 EC 사이트에서는 언어를 하나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하나 또 하나 추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번개장터라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국에 있던 그런 상품 데이터들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딱 하나 더 그대로 눌려버릴 수 있는 기능을 사실은 EC를 통한 번역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능,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독일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쓰는 예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API를 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국에도 사실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홈페이지에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항상 새로운 정보를 게시해야 된다, 알림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저분들이 쓰시는 글이라던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꿔야 되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바꾼다, 이럴 때 API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에서 API에 대한 그런 기회를 좀 엿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저희 디벨 API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거고요. 차세대 엔진 그리고 용어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 퀄리티가 높아지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차세대 엔진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요. 차세대 엔진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디벨 유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디벨은 지금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벨을 웹에서 써보신 분, 그 중에서도 유료 유저분들은 이 엔진을 고를 수가 있어요. 기존 엔진이냐 차세대 엔진이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실제로 다른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 테이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더 자연스러운 문법, 자연스러운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차세대 엔진인데 요거는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용하게 될 기능이라는 게 용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용어라던가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함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 많죠. 우리 업계에 되게 이상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수 용어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고유 명사들, 이런 것들을 사전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전이라고 해서 단순 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문장 성분, 시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번역을 해주는 강력한 기능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API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차세대 모델과 용어집에 대해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의 앱스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툴의 화면을 현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확대해서 오늘 사용하게 될 메소드와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eepL이라는 메소드 안에 MSG라는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조미료 아니고요. 메시지의 약자이죠. MSG라는 변수 안에는 K-pop 데모 헌터스에 관한 영문의 텍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영문 텍스트는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BBC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영문 기사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온 영문 기사입니다. 영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 영문 기사를 보고 한국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K-pop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내용의 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헤더즈라는 변수에는 디벨의 API의 시크릿 키를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또 페이로드라는 변수에는 디벨 API 호출을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MSG라는 메시지를 번역을 할 것이고
또 해당 MSG는 영어로 된 텍스트이고 이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겠다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실제로 런 버튼을 눌러서 디벨 API를 호출해서 번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기 아래 부분에 번역 API 결과가 나왔는데요. 혹시 용수님, 이 API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K-pop 데모 헌터스라는 작품을 아직 8번밖에 안 본 초심자인데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아직 많은데요. 악마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안 하지 않았나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재밌게 번역이 된 부분인 것 같고, 기사인데 이렇게 존댓말체로 쓰는가라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제가 초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헌트 릭스 아닌가요? 네, 헌트 헌트릭스죠. X가 아니고.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요렇게 나왔을 때 번역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읽었을 때 이런 기사 내용이구나라는 걸 좀 알 것 같은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 용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K-pop 데몬 헌터스는 K-pop 악마 사냥꾼이 아니죠. 넷플릭스의 공식적인 명칭은 K-pop 데몬 헌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그룹명도 헌트 X가 아니라 헌트 릭스고요. 또 제가 BBC의 영문 기사를 번역했기 때문에 신문 기사의 문체를 그대로 한글에도 반영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한번 조정이 되나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세대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API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퀄리티 옵티마이즈라는 값을 모델 타입이라는 파라미터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타입 퀄리티 옵티마이즈드라는 파라미터를 제가 지정을 했고요. 얘를 다시 런 버튼을 눌러서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값이 용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문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문 기사였기 때문에 영문 기사의 톤을 그대로 있다, 보한다 라고 기사의 문체로 잘 반영이 되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타이틀명도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의도했던 그룹명은 아직까지 헌트 릭스가 아니라 헌트 X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K-팝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한글로 K-팝이라고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팝이라는 부분도 아예 완전히 다 한글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팝이라는 부분과 아까 그룹명 헌트 X라고 번역된 부분을 제가 용어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번역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용어집을 사용할 거냐면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된 용어집을 사용할 것이고 또 헌트 릭스라는 부분을 헌트 릭스라고 잘 번역이 되도록 하고 또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타이틀은 K-pop 데몬 헌터스라고 완전히 다 한글로 지정을 용어집을 통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운데 부분에 골든이라는 그 OST, 유명한 OST죠. 이 부분은 한글로 골든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 영문 그대로 골든으로 번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즉 원문 텍스트가 바뀌지 않도록 이 용어집을 통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집의 형식은 TSV 파일로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용어집의 아이디를 주석 처리해놨던 것을 제가 풀고 다시 API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해당 밑에 잘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용어집으로 지정해서 의도했던 대로 K-팝은 전부 다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명도 헌트 릭스라고, 헌트 X가 아닌 헌트 릭스라고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아까 골든이라는 노래 제목도 한글로 번역되지 않고 영어로 잘 골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데모로는 제가 차세대 모델 그리고 용어집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기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한 거를 다시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문 기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첫 번째 아무런 파라미터 없이 메시지하고 출발 언어, 도착 언어만 지정을 하고 번역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네, 기사가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유명사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차세대 엔진을 적용을 한 모델을 다시 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존댓말 투였던 부분이 기사처럼 평문으로 됐다라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악마 사냥꾼이 데몬 헌터스라고 나온 점,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연이은 차트 1위 달성 중 가장 최근의 성과입니다. 약간 좀 직역체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차세대 엔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깜짝 히트를 기록하며 차트 정상에 오른 성과를 연이어 거두고 있다. 조금 문장이 순서도 바뀌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좋아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첫 번째 이렇게 골든 노래 여기 있죠. 골든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한글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대로 영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결과를 보완해서 용어집을 지정을 해서 용어집이라는 게 이렇게 번역을 해줘 라는 것도 있었지만 얘는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넣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K-팝이라던가 골든이라던가 제가 처음에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헌트릭스 이런 부분이 다 말끔하게 조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용어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데모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써보지 않았던 다른 기능 두 가지를 써볼 겁니다. 하나는 컨텍스트 파라미터 그리고 디벨 라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써볼 거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이 컨텍스트 파라미터입니다. 컨텍스트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짧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LLM에서 프롬프트 랭귀지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쓰고 계실 겁니다. 배경 지식을 얘한테 설명을 좀 꼼꼼하게 해주니까 되게 잘 알아듣더라. 그런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베테랑이긴 한데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들어온 지 1시간 됐어요. 오늘 미팅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회의록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회의록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쓴 거 보면은 영어로 써야 되는 거 한국어로 써 있고, 모델명 그거 틀렸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죠. 실제로 번역가 분들을 데리고 아니면 통역가 분들한테서 오늘 통역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도대체 뭘 통역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통역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컨텍스트 파라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축구에 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축구의 룰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축구 고유의 그런 팬들이 하는 말이라던가 이 업계에서 하는 말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모에서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디벨 프로, 라이트 프로라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인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조금 더 캐주얼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 뭐 비즈니스처럼 딱딱하게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톤 매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데모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컨텍스트 파라미터 그리고 디벨 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데모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만든 그 자바스크립트, HTML 그리고 CSS 코드로 만든 간단한 웹사이트,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은 2025년 음반 판매량에 관한 상반기 음반 판매량에 관한 레포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분류에는 뭐 K-팝이나 J-팝 아니면 트로트, 뭐 락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타입 A, 타입 B, 타입 C로 누가 봐도 이 레포트가 음반 판매량인 것을 모르도록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장, 회, 찜, 스밍. 혹시 용수님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스밍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트리밍을 의도하기 위해서 스밍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또 회나 찜은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방송 횟수의 회이고요. 또 찜은 이 음악을 즐겨찾기 위해서 찜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디벨 AI가 봐도 이 데이터, 이 내용, 이 웹페이지가 음반 판매량인 것을 일부러 모르도록 일부러 번역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는 디벨 API의 트랜스레이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어로 번역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잘 번역이 되었고요. 근데 영어 번역 결과가 지금 보시다시피 챕터, 장, 그 책의 몇 장처럼 챕터라고 번역이 되었고 또 회는 방송 횟수의 회가 아니라 사시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를 의미했던 찜 같은 경우에는 스팀드라고 요리에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수님이 말씀해 주신 스밍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디벨 AI는 잘 알고 있네요. 스트리밍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이건 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됐는데 그 앞에 것 때문에 요리 사이트가 됐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챕터, 사시미, 스팀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한번 번역의 결과를 좀 더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제가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을 제가 주석을 처리해 놨는데 이 주석된 처리를 잠시 해제하고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리퀘스트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떤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제가 넣었냐면 이 웹페이지, 이 페이지는 현재 음반 판매량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고요. 또 컬럼의 장, 챕터라고 번역되는 부분들은 사실 챕터가 아니라 판매량, 음반 판매량을 뜻하고 회는 먹는 그 사시미가 아니라 방송 횟수를 의미한다고 제가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저장을 했고요. 제가 다시 서버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제가 번역 결과를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버 뒷단의 코드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현재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지정해 놓은 부분을 제가 잠시 주석 처리해 놨는데 이 주석 처리한 부분을 해제하고요. 어떤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지정을 했냐면요. 이 웹페이지는 음반 판매량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컬럼의 장은 챕터가 아니라 판매량이고 또 회는 사시미가 아니라 방송 횟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제가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디벨 AI 모델은 번역 모델은 이 웹페이지가 현재 음반 판매량에 관한 레포트이고 또한 컬럼의 의미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재가동시키고요. 다시 웹페이지로 화면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어로 번역을 API를 호출하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챕터라고 번역됐던 부분들은 카피즈라고 음반 판매를 세는 카운트, 세는 카피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방송 횟수를 의미하는 타임즈, 아까는 사시미였죠. 사시미가 아니라 타임즈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팀드라고 번역되었던 부분들은 북마크라고 즐겨찾기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번역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에는 디벨라이트를 API로 한번 호출해보는 데모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 레포트에서 요 영어 부분 Q3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을 제가 디벨 API로 문장을 한번 개선을 해보고 싶어요. 디벨라이트 API를 가지고 제가 간단한 코드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문장 개선에 해당되는 문장을 입력을 하고 비즈니스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그리고 친근하게 이 세 개의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스타일은 아까 원문의 문장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 없이 비즈니스적으로 잘 문맥에 맞게 문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Here are the main points from Q3라고 해서 뭔가 컨버세이셔널하게 말하듯이 문장이 변형되었고요. 또한 친근하게 같은 경우에는 We are delighted to share 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라는 투로 굉장히 상대방에게 친절히 들리게, 친근하게 들리게 문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뒷단에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제가 코드를 공유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HTML 코드에서는요, 각각의 비즈니스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그리고 친근하게 라는 버튼을 누를 때 비즈니스, 캐주얼, 프렌들리라는 그 파라미터의 값이 뒷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단, 그 서버단에는 비즈니스 스타일 그리고 캐주얼일 때는 라이팅 스타일이 지정되도록, 그리고 그 외 프렌들리 같은 경우에는 톤이 지정되도록 제가 서버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되는 로그를 한번 보시면 라이팅 스타일 비즈니스, 라이팅 스타일 캐주얼, 그리고 톤 같은 경우에는 프렌들리라고 잘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순서로 이 작업을 거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문이 있었고요. 이 원문은 별로 정보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표가 나왔죠. 네, 갑자기 표가 나왔고 장, 회, 한음절 이런 타이틀이 달려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회를 찜쪄 먹다. 이건 이거대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장르가 바뀌어 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컨텍스트 파라미터라는 거를 넣어 봤습니다.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음반 판매량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라는 큰 틀에서의 설명이 있었고, 반면에 장은 무슨 뜻이고 회는 무슨 뜻이고 이런 아주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었어요. 큰 틀에서 하는 설명, 세세한 부분의 설명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기서 봤고요.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면서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진짜 음반 판매량 표를 보는 것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던 다른 보조 설명이 문장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기사답게 비즈니스 스타일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캐주얼하게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보고 데모를 보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변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지막에 봤던 이 문장 톤 매너를 고쳐줄 수 있는 이 리벨라이트라는 기능은 현재는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여드렸는데 한국어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어에서 한국어를 바꿀 때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모 세 번째 API 활용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 번역인데요. 이 파일 번역이라는 것이 실제로 저희 디벨을 웹 버전으로 쓰시고 유료 버전으로 구독해서 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원문이고요. 저희 디벨에서 기재한 우리 서버는 어디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해 놓은 PDF 자료예요. 이렇게 표가 들어있고 표 안에 이렇게 문단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통째로 넣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 하면 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이 번역을 됐고, 얘를 다시 일본어로 해줘. 디벨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AP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걸 까먹는 분들이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API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API 저희 도큐멘트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공개가 돼 있고요. 이 파일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저희의 디벨 API 공식 웹사이트를 현재 화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은 어떠한 파일 확장자명의 파일을 저희 API를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일 번역에 대해서는 3개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로드 and translate a document라고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실제로 번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엔드포인트입니다. 또한 체크 더큐멘트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실제로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얘가 잘 번역이 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번역된 파일을 실제로 로컬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Try It 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리퀘스트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퀘스트를 날려보시고 또한 반환되는 값들이 어떠한 값들이 반환되는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API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API를 사용해서 번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API를 써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부터 한번 써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API 플랜이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프리 버전, 프로 버전, 비즈니스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록하고 무료 버전을 쓰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에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은 있는데 바로 아무런 계약 같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프로 버전하고 프리 버전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안입니다. 물론 이런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던가 다른 기능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에요. 저희들이 프로 버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저희들이 저장하지 않고 라는 점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을 때도 사내에서 이런 보안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조금 걱정도 많고 저희는 보안 되게 까다로워요 이러신 분들은 프리 버전을 테스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종량제 형태로 여기 지금 구매 누르시면은 바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고 쓴 만큼 네, 지불을 하는 형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우리는 근데 정말 많은 번역을 해요. 뭐 1년에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대량의 번역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네, 트라이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들이 요 부분 이 프로 버전에 대한 트라이얼을 따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제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트라이얼을 개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영업 라인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API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 네, DeepL API는 이런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저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해봤는데 좀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저는 API 안 써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저는 AI 업계의 동향 이런 거 보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DeepL이 앞으로 어떤 거를 하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이겁니다. DeepL AI Labs. 네,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QR코드 네, 이렇게 읽어드리셔서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DeepL이 앞으로 이런 거를 하려고 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네, 공개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DeepL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DeepL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어지간하면 공개를 잘 안 하는 회사다 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정말 본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까지 여기 있는 현택님이나 저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왔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출시하지도 않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의외고 네,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안내를 드립니다. 네, 여기 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DeepL AI Labs라는 곳에서 뭘 하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에이전틱 AI예요. 에이전틱 AI. 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에이전틱 AI가 뭔지. 에이전트라고 하면 중개 역할, 뭐 여행업소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뭐 숙박은 여기가 좋고 호텔은 여기가 좋고 똑같은 거네. 네. 비행기는 여기가 좋고 뭐 여기 갈 때는 2박 3일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여기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네, 연결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AI 업계에서 유행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DeepL에서 뭘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에이전틱 AI라는 것들은 대부분 챗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챗봇처럼 챗봇에다가 뭔가 작업을 쓰면 그 챗봇 상에서 뭔가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얘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API랑은 조금 완전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매니저예요, 아니면 세일스 매니저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케팅 툴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일즈 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여기서 나온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고객한테 커스터마이징 해서 보내고 싶어요. 이런 일련의 작업을 실제로 사람들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API가 필요한 건데 API로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개발 공수가 들고 개발팀 이거 해줘 안 해줘 돈 들어 뭐 외주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하면 그 에이전트가 직접 사람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작업을 해준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게 DeepL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은
명령을 주고 이 작업을 처리해줘. 그러면 에이전트가 네, 그 작업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디벨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일을 시킬 때 말로 일을 시키잖아요. 네. 외국어도 포함해서 말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AI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아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준에서 출발을 해서 에이전트 AI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고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실제로 기업분들 상대로 베타 테스트 하실 사람 이런 식으로 네, 모집을 할 시기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하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네, 공유를 드렸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뒤로 가서 밑에를 보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보이스 투 보이스를 먼저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 음성 번역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실시간 음성 번역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기업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보면 니벨이 굉장히 네, 말을 잘 알아듣고 번역도 잘 해주더라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로 하는 거를 텍스트로 번역하는 거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거를 다시 말로 동시 통역은 안 해주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네, 그 동영상, 데모 동영상을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저희 대표 네, CEO가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영어로 실시간 번역을 하는 동영상을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Ich glaube, das ist der Fokus und das ist auch das Verständnis für die Sprache. I think und für die that's the Bedeutung der focus. Sprache. Ich meine, wir sind ein And that's europäisches also the Unternehmen.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네, 처음에는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로 지금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것이 들릴 겁니다. And the meaning of the language. Natürlich, und ich glaube, Europa ist auch wirklich I mean, we are a European company, that's where we're a little proud, of Firma course. zu gründen. Weil einfach unsere ganze Belegschaft, die kommt natürlich 네, 이 동영상은 약 1분 정도의 동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QR코드에서 네, 여기서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VLM. 네, 저희가 아까 알려드린 API 기능 중에서 세 번째로 파일 번역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네, 파일 번역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파일 번역을 하기 위해서 디벨을 쓴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지키고 서식이 안 깨지게 하면서 번역이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네, 언어에 따라서 문장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하기도 하고 문단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파일 번역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OCR로 움직였었어요. 네, 언어를 스캔을 해서 이 부분의 글자가 이거구나. 그러면 이 글자만 따서 번역을 해서 서식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바꿨어요. 이것 전체를 비주얼로 인식을 하자. 얘는 그림이고 여기는 글자인데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네, 비주얼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깨끗하게 파일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은 파일 번역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받고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훨씬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네, 훨씬 깨끗한 파일 번역을 보여드릴 수 있다 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AI Labs 안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도 네,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금 조금
네, 중장기적으로 니벨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앞으로도 네, 언어의 추가라던가 개별적인 기능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차세대 엔진을 써서 네, 톤 매너를 포함해서 문체도 바뀌었고 네, 전체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새로운 엔진이 있다라는 점을 소개를 드렸고 네, 용어집을 소개 드리면서 네, 업계의 전문 용어 혹은 고유 명사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네, 문장을 깨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관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별로 정보가 없는 그런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네, 배경 지식을 줄 수 있는 컨텍스트 파라미터 소개해 드리고 아까 음반 판매에 대해서 음절 하나씩 있던 그런 단어들도 잘 번역을 해주더라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네, 문체 자체도 네, 비즈니스 아니면 뭐 캐주얼 이런 식으로 톤 매너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강력한 기능 파일 번역을 API에서도 할 수 있더라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대량으로 번역을 하실 때 이런 파라미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쓰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지겠네 라던가 네, 나중에 사람이 결국 조금씩 수정을 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람의 손이 덜 가게 네, 대량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남은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응답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디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